원래 지금 임대차인데요. 교환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의라고 되어 있죠? 천재를 보세요, 천재.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줄고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여기 바로 옆에 줄고요. 노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완성할 의무죠. 이 일을 완성, 이것은 교환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죠. 자, 331번 보세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312요. 교환계약은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교환은요, 유상, 쌍무, 낙성, 물려주기죠. 맨 끝에다 써.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교환 그러니까 물건을 주니까 요물계약으로 착각하는데 낙성계약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요물계약은 뭐밖에 없어요? 요물계약은 현대계보밖에 없잖아요. 다음 314요. 현물교환이죠. 현물교환도 교환이 되고요. 환금이 뭐죠? 이런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죠. 환금은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316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 줄고요. 주식 줄고요. 여러분 주식이나 소유권은 물건이죠. 여러분요, 물건, 즉 채권하고 물건을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것은 뭐다? 그것은 교환계약이 된다. 그 다음에 317번이요.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뭘 부담한다? 담보책임. 이런 봐봐. 거기 313번을 봐봐. 313번에 유상하고 쌍무라고 돼 있죠. 그래 있죠? 그러면 유상에다 동그라미 해봐. 유상에다가. 여러분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죠. 매매는 뭐가 있죠? 매매는 첫 번째 매매 대금이 있어. 매매 대금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계약금 계약 있죠? 계약금 계약 있고, 그 다음에 예약이 있죠? 예약이 있고,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담보 책임이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있는 것이 다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은 매매에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것, 계약금에 관한 것, 예약에 관한 것, 담보 책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매매 계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환매나 임대차도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여기 임대차에서 뭐라고 나왔냐?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알겠죠? 왜요? 임대차도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유상계약일 때 그렇고, 쌍무계약일 때는 뭐가 있죠? 쌍무계약일 때는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있죠? 이 위험부담, 이런 것들은 유상, 쌍무계약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매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환이라든가 환매라든가 임대차라든가 도급이라든가 고용계약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계약에는 법조문이 몇 개 없어도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돼. 그러니까 교환계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교환이란 말을 뭐로 바꿔버리면 되냐? 매매로 바꿔서 항상 읽으라고. 교환이 문제가 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걸 매매로 바꿔서 읽어.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317이죠?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교환을 매매로 읽어. 매매계약에는 뭐가 있다? 담보책임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318번은요.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 이행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 책임 없는 사유? 이거 우리 뭐라 하죠? 채무 위험부담이잖아요. 위험부담. 여기 봐봐. 여기요.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매매계약 있죠? 위험부담이 교환계약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교환으로 뭐로 읽으라? 매매로 읽으면 돼. 그러면 위험부담 되잖아요. 위험부담. 알겠죠? 그 다음에 319.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수령지체.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320. 교환계약의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이죠.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이것도 뭐다? 위험 부담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러니까 일방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반대급부를 뭐라 한다? 매매대금이죠. 매매에서는 매매대금이죠. 교환에서는 뭐죠? 물건,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건물을 교환하고 그랬으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알겠죠? 321. 교환 목적물의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 줄고. 그러면요, 우리가요 사기 강박에서
교환은 사기이다 아니다. 민법 총칙에서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교환할 때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이다 아니다. 위법한 행위가 뭐다? 사기란 말이에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322는요 노무 제공 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교환이다 아니다. 왜요? 이 두 가지는 재산권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금전의 보충지급이죠. 자, 법조문 봐봐. 강사자 일방이 교환에 있어서 재산권의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 것을 보충금이라고 그래.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뭘 한다? 준용한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뭘 한다?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24를 보면 교환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매매 동그라미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교환도 뭐다? 교환도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이 매매에 관한 모든 것들이 교환에도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이것은 유상계약에 있는 거죠. 유상. 여기는 뭐죠? 쌍무계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상 쌍무니까 매매도 유상 쌍무, 교환도 유상 쌍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것이 교환에도 다 뭐가 된다? 준용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보충금에 관한 것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임대차요 325번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경우 지료의 지급 줄 것이고 지상권의 경우 줄 것이고 무상 원칙이죠.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죠. 그런데 임대차는요 차임의 지급이 성립 요건이죠. 임대차는 유상이죠. 유상 쌍무 낙성 물료식이죠. 유상이단 말이에요. 유상. 326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뭐하고 다르다? 이게 바로 전세금하고 다르죠. 옆줄을 긋고 전세금은 금전이어야 해. 자, 327 보증금의 소수죠.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돼, 차임을 지급해야 돼.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의 소수는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뭐가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 줄고 차임 지급이죠. 차임 지급. 328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임대인이 줄고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꼴 타인 소유물이면 타인 소유물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보면 329번을 보셔요.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죠. 여러분 임차권을 등기하면 줄과 그때부터 죽었어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지만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항력이 생기고 물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330번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그럼 지상 건물을 등기 줄거 봐. 지상 건물을 등기, 그럼 뭐가 된다?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등기하기 전 그랬으니까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이 말이죠. 제3자가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하죠. 그러면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없다.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331번 임차인이 임차권을 뭐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줄거 거기다가 뭐라 쓰냐?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이렇게.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32번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죠. 이런 건물을 보존 등기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임대차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걸 본다? 대항력이 있는 것을 본다. 제3자에 대하여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333은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거기를 걸어놓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임차인은 필요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다? 전세권이죠. 전세권자는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피로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요 334번은요.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에게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OX, X란 말이죠. 알겠죠? 그 물건을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만약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학원을 차리려고 그래. 그럼 특수한 목적이잖아요. 임대인이 학원까지 차려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죠. 335.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출고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335하고 336을 비교해야 되겠죠? 숙박계약이죠.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주는 투숙객들의 안전을 배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밑에 337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죠. 임차인의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338 임차인의 과실로 동그라미.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인이 잘못했네. 건물이 소실됐는데 소실한 말은 뭐죠? 그래서 반환 X죠. 소실했으니까 반환할 수 없죠. 그러면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있는데 건물이 불탔으니까 반환을 못해. 이때 임차인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이렇게. 자, 339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능 등 소규모의 수선을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 소규모 수선. 우리는 대규모는 언제나 누구다? 임대인이다. 그런데 소규모는 원칙은 누구다? 임대인이지만 합의로 누구다?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규모의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340은요.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통상의 수선이다. 통상의 수선. 이것은 누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다. 임차인, 임대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341번은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배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뭐라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어떤 수선이다? 339에 있는 뭐다? 소규모 수선일 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41은요.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수선을 요한다. 그러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뭐를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돼. 그런데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자, 343은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죠. 자, 비용상환 청구.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는 목적물을 반환한 후 몇 개월? 6개월 내. 344. 임차인이 지출한 피로비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줄고 종료되기 전이라도 다른 말로 이퀄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로비를 지출하죠. 맨 끝에요. 즉시 청구할 수 있다. 345. 임차인은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46.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피로비 상환 청구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래서 6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347.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뭐를 한다? 원상복구, 원상회복을 한다. 원상회복한다 이 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용을 포기한다. 다른 말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옆줄 긋고 유치권 X, 유치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348은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중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유익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 비용은 이미 규정이니까. 349.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 거기 줄거 봐.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임의 규정인 것은 이 말이죠. 임의 규정.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임대차에서 편면차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것은 뭐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다. 나머지는 다 뭐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래서 이러면 왜 강행 규정을 할 수 있냐? 차임 증감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바로 밑에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 그 다음에 줄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고, 우리가 이러면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임 지급 시기 세 가지. 이것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350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가 말 때 종료할 때 유익비를 청구하죠. 반환 후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가액이 현존해야 되겠죠. 맨 끝에 써 뭐라고 쓰냐면 회복자, 가로 열고 닫고 소유자의 선택. 그래서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 이러면 회복자, 소유자를 누구라고 한다?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52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알겠죠? 그렇게. 자, 오른쪽 353번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죠? 임대차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융 임대차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이렇게. 354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 상당하다 줄고, 그럼 언제 당시?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왜? 차임 증액 청구라는 것이 뭐다? 그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반 경사 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죠. 증액이 상당하다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증액된다 이 말이죠. 언제요? 청구 당시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29번 보면 전대차죠. 자, 335번, 355번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줄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동그라미, 전대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양도나 전대를 못해. 등기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뭐란다? 무단으로 양도하고 무단으로 전대하면은 임대차 뭐를 할 수 있다? 해지를 할 수 있다. 356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35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죠? 동의 없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마고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358 동의 없이 전대하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 우리가 동의가 있든 없든 전대차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 옆줄고 써. 단지 임대인에게 대항 X. 단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359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죠. 임대인은 직접 동의 없이 그러니까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직접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동의가 없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360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죠.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줄고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이퀄 임대차 존속 중 이 말이죠. 임대차 존속 중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633조 밑에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가운데 362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죠. 이러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부동산이냐 동산에 따라서 달라지죠.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동산은 며칠? 5일이다 이렇게. 자, 153페이지 363번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도 일기 차임연체 일기 차임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일기. 그러면 써 거기다가 임차인에게 분리. 임차인에게 분리하니까 안 돼. 몇 기가 돼야 돼? 2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요
만약에 3기 연체 시 해지한다 그러면 그건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왜? 임차인이 몇 달을 버틸 수 있다? 3달을 버틸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2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1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건 무효예요.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건 유효가 돼. 왜? 임차인한테 유리하니까 불리하니까 유리하니까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363 지상권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지로 지급이 연체되죠. 2년 이상의 지로 지급이 연체됐을 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은 임차권은 몇 기다? 2기. 말이 다르죠. 2년이고 지상권은 임차권은 2기, 2달이죠. 2달. 365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 2기에 달 때 2기. 그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366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일신전속권 줄거 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요, 친권 같은 친권. 이런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누구만 행사해야 돼? 부모만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한테만 있다. 그걸 일신전속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해지권 동그라미 해지권. 해지권은 뭐죠? 형성권이고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형성권이고 의사표시죠. 뭘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어. 대리. 해지권은 대리할 수 있다고. 대리.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신전속은 반드시 나만 해야 된다 이 말이고,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의사표시죠. 이것은 뭐를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대리. 알겠죠? 그러니까 일신전속이 아니다. 그 다음에 367 임차권, 보증금 반환채권, 비용사한정권, 부속매매조건은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계약 해지, 해지는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죠? 누구도 할 수 있다? 임차인도 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되냐? 다음 중에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거 이렇게 났단 말이죠. 해지권은 임차인도 해지하고 누구도 해지한다? 임대인도 해지하죠. 그래서 그것이 답니다. 다음 그 밑에요. 369요.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 줄 것이고, 묵시로 갱신, 그것을 법정 갱신이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줄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 이때 담보로 동그라미. 이때 담보는 질권, 저당권 등, 질권, 저당권 등 옆줄 긋고 임차 보증금은 제외. 담보에 임차 보증금은 들어가잖아. 질권이나 저당권 등. 그 다음에 이 토지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되죠? 묵시로 갱신, 그다 써. 묵시로 갱신, 밑에다 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묵시로 갱신이 되죠? 그러면요,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해지 통고, 그다 써. 해지 통고 밑에다가 6개월, 1개월. 왜? 토지니까. 5일 그러면 안 돼.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이에요. 토지는 부동산이죠? 동산만 5일이니까 6개월, 1개월, 5일 그러면 안 된다고. 6개월, 1개월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자, 371페이지 보세요. 371페이지 보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알죠? 지상물의 소유자. 상대방은요, 원칙적으로 소멸 당시 임대인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옆줄 긋고 써봐. 옆줄 긋고.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게도 청구.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372.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죠.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죠. 임차인이. 그러면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방금 37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지상물 매수권은 종료 당시 누구다? 지상물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가 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요, 임차인이 지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은 임차인은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73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안 돼. 374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시장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철거 비용, 신축 비용 또 써. 영업이익 X. 영업이익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 옆줄 긋고 써.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 X.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 X.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령 375.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걸림. 거기 줄고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걸림.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결론이 뭐예요? 건물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가 객체가 되는 그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행사해야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옆줄 긋고 건물 전부에 대해 매수 청구 X. 건물 전부에 대해 매수 청구 X. 이렇게. 자, 376.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외에 걸쳐서 걸 똑같은 말이죠. 여기는요, 건물 전부 행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77. 우리가요, 지상물은 몇 번 얘기했죠? 봐봐. 무허가하고 미등기 건물이 되는 것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보다 법정 지상권, 두 번째 지상물 매수청권,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주거용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지상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78.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나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행사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379.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것에 한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불문하고 다 된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어. 자, 380은요. 지상물 매수 조건 행사가 되죠? 그러면 임대인은 지상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알죠? 행사된다. 행사 동그라미. 행사하면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 성립해.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 성립해. 그러니까 지상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381.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죠? 줄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우리가요, 임대차에서 이것이 강행 규정이 어떻게 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비용상환 청권,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것을 빼고는 다 뭐라고 한다? 강행 규정이다. 알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권, 부속 매수 청권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무작정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차임을 줬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8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 토지 임차권이 등기 이퀄 대항력 취득. 대항력.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83.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권의 형성권이죠. 재판상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재판상 그러면 이것은 출소기간인데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행사 줄고 재판 외에서도 행사 이퀄 출소기간 X. 출소기간이 아니다. 384.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소멸. 이렇게 됐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서 소멸됐다. 임대인의 통고 써 거기다가 임대인의 통고에 소멸 거기까지 줄 긋고 써 거기다가 뭐랬어요?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도 이렇게.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도 지상물 매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85. 임차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특별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을 가로묶고 봐. 특별한 사정 가로묶고 그걸 뭐라고 한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 즉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지 않는 한 일단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86.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없이 임대인,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뭐로 한다? 갱신을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 임대인이
해지 통고 이렇게. 그 다음에 387 임대인의 해지 통고 나왔네. 해지 통고 맨 끝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임대인의 해지 통고,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뭘 없이? 갱신 청구 없이, 갱신 청구 없이 이렇게. 38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알겠죠? 강행 규정 이렇게.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자, 부속물이죠. 밑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뭐라 돼? 종료. 아까 우리 지상물은 뭐라 그랬죠? 만료. 그런데요, 여러분요,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는데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뭐라고 되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다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법시험에는 만료하고 종료하고 고별하지 않고 쓰고 있어. 그래 너무 크게 만료 종료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를 했다는 말하고 만료가 됐다는 말하고 다르죠. 임대차는 언제 종료되죠? 임대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되면 종료되죠. 합의로 뭐를 하면? 합의로 해지를 해도 뭐를 한다? 종료가 되죠. 우리가요, 해지 통고를 해도 뭐가 된다? 종료되죠. 해지 청구를 해도 뭐가 된다? 종료가 되죠. 임차권은 뭘 해도 포기해도 종료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 이런 경우 종료는, 만료는 여러 가지 종료 사유 중에 하나밖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만료하고 종료하고 다르지만 임대차 기간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임대차는 뭐가 되죠?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는 법조문에는 만료가 돼 있는데 만료하고 종료를 크게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요. 390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에 줄고 봐봐. 구성부분 동그라미에요. 구성부분. 그럼 구성부분 거기다 써. 구성부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구성부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고. 오케이.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여러분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요 기만 가져왔어요? 기만? 자요, 구성부분 줄 것이고 이퀄 부합 X 독립성 X 옆줄 긋고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구성부분이면 부속물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앞에요. 앞에 부속된 물건 박스 해봐. 부속된 물건. 거기에다가 부속 동그라미, 물 동그라미 해봐. 맨 앞에 390번. 부속된 물건, 거기를 박스해. 그래서 부속하고 물 동그라미, 물건 할 때 물 동그라미 해봐. 부속물이죠? 부속물은 뭐냐? 독립성. 이퀄 구성 부분 X. 이퀄 부합 X예요. 그럴 때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구성 부분, 그러면은 부속물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비용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럼 뭐죠? 그래서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속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알겠죠? 뭐다? 비용의 문제다. 비용. 알겠죠? 말장난이니까 지금부터. 자, 391이죠?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다. 매수. 부속물을 뭘 했어? 매수. 또는요 뭘 했다? 매수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요 동의. 부속물이 매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했죠? 그랬을 때만 임대차 종료 후 매수를 청구해. 여러분 아까 했었는데 일시사용, 모텔에서 며칠 잠자는 거, 일시사용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 크게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뭐하고 차임하고 관계되는 거 다 일시사용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차임.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393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어떤 강행 규정이냐?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반대로 해석하면 유리하면 효력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 394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는 뭐죠?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395 적법하게 전대가 되죠. 적법하게 전대. 그러면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적법하게 전대 줄거 봐. 적법하게 전대를 뭐라 한다? 동의 있는 전대차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 우리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를 보면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지만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396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줄고 임차인의 특수 목적의 사용, 임차인의 특수 목적 써 거기다가요 사진관 영업시설, 사진관의 조명시설 있죠? 사진관 영업시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 부속물 매수 청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알겠죠? 부속물 매수 청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397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독립성이 없다. 됐죠? 독립성이 없다 써. 구성 부분 이퀄 부합, 옆줄 긋고 비용의 문제니까 부속물이다 아니죠. 그래서 맨 끝에 임차인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합이니까 비용을 청구해야 돼.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해야 돼. 그래서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398 중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줄고 독립성이 없다. 비용의 문제, 비용을 청구해야지 부속물 매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자, 399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인도하였는데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을 소유 동산을 뭐란다? 압류. 거기 돼 있어요? 동산을 뭐한다? 압류한 때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산을 압류하죠.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세 가지죠. 차임에 대해서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에 400번은요.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몇 년을 넘을 수 있다? 20년을 넘을 수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임대차는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법조문이 뭐가 됐다? 삭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401번 맨 밑에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하죠. 여러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서?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02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그 다음에 403번 차임 감액청구권, 갱신청구권, 지상매수청구권, 부속매수청구권 이런 것은 강행규정이죠. 그 다음에 옆에 줄 거 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 무효가 된다. 무효. 알겠죠? 그건 강행규정이죠. 필요비상환청구권은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해도 뭐가 된다? 유효. 이게 바로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의규정이란 말이 뭐냐?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멋대로 약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 그것을 임의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그것을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란 말이죠. 그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오냐?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럼 뭐다? 임의규정을 찾으시죠. 임의규정. 그러면 임의규정은 뭐다? 비용상환 청구권,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403번의 맨 끝에 하고 404번의 맨 끝에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법 규정보다 유효이냐, 불리하냐, 유리하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05번. 차임 증액청권, 부속매수청권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일시 사용을 위한 전대차, 임대차에 적용하지 않은 것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부속물 매수청권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봐봐. 차임이잖아, 차임. 법정질권 아까. 법정질권은 언제 법정질권이죠?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질권도 차임하고 관계되고 차임 증감도 차임하고 관계되죠. 이 차임은 월세를 얘기하죠. 월세는 한 달 이상 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다, 장기다. 장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일시적으로 며칠 잠자는데 거기 가가지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런 부속물 매수는 뭐가 부속물 매수예요? 2기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또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속물 매수도 몇 기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돼. 2기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돼. 그럴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다? 다 일시가 아니고 뭐다? 자, 장기다.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비용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하죠.
여러분 봐봐요. 내가요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모텔에다가요 옷을요 캐비넷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요 비가 왔는데요 옷을 꺼냈더니요 모텔 안에 있는 캐비넷에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양복이요 다 곰팡이가 다 젖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요 그러면 그 뭐죠? 드라이클리닝비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달라고 안 해? 해야 되죠. 그럼 뭐란다? 하룻밤 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은 뭘 하다?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자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죠.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가로묶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건 누구한테 임집청이 있다? 임차인. 차임을 지급하였다.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누구? 임차인. 이렇게. 자 408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죠. 정당한 원인 가로묶어 정당한 원인 써 동시이행 항변권 이 말이죠. 동시이행 항변권 이퀄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X 아직 보증금 반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가서 잠자야 돼 앉아야 돼? 자야 되죠. 그러니까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 가로묶어 적법인데 뭐를 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있으면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없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 있으면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채권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나는 채권법이 여러분요 그 강의가 지금 안 올라간 줄 알았더니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동영상이에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면 천재 이걸 볼 때 내 생각에 여러분요 혼자서 한 번 강의를 들었어도 한 번만 강의 들은 상태에서 혼자서 보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죠? 천재 강의할 때는 상당한 스피드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재 이걸 보면서 펴놓고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스피드 있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명확하게 안 것은 X로 해. X를 하지 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내가 모르는 거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것만 옆에다가 별표로 해놓으면 되죠. 체크 표시 해놓으면 되죠. 그러고 나서 뭐만 보면 돼요? 체크 표시한 것만 계속 봐가지고 암기를 해야지.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려고 하면은 머리 아파서 못 봐. 눈이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번 지금 아무튼 들으면서 지금 체크를 했잖아요. 체크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들으면서 좀 스피드하게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모르는 거다. 그것만 일단 체크를 해 옆에다가 번호 옆에다가. 그래서 그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 안 해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봐. 아는 것만. 왜? 그것만 귀에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점수가 확 올라가지 않아요. 점수는 아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은 미련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는데 왜 봐?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까먹을까봐 그래서 나중에 보는 거 나중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